지금 한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역사상 전례 없는 죽음의 조와 꿀조의 갈림길에 동시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몰린 포트사, 그곳에 이탈리아까지 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이탈리아와 같은 악몽의 조편성부터 반대로 캐나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라는 꿈의 조편성까지 한국의 운명이 극단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홍명보호의 운명을 뒤흔드는 2026 월드컵 포트 배정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한국 축구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포트 2에 진입하며 조용한 자신감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을 위한 체력 관리와 전술 점검에 집중했고, 팬들은 오랜 시간 바랐던 안정적인 조 편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누구도 극단적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들은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늘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포트2라는 타이틀은 최소한 최악의 조는 피할 것이라는 묵직한 위안을 주고 있었다. 선수단과 지도부는 기존 강팀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차근차근 준비했고, 주변 여론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 뒤에는 세계 축구 판도를 뒤흔드는 흐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하강하고 누군가는 예상을 깨고 상승하면서 기존의 포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은 그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한 채 평범한 준비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11월 말 FIFA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포트 배정 방식을 공개했다. 그리고 한국 축구는 충격에 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는 팀들이 모두 포트사로 밀려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이탈리아를 포함한 강팀들이 대거 최악 포트로 배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 결정은 월드컵 조추첨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과 전혀 다른 조합이 가능해졌고, 죽음의 조와 꿀조라는 극단의 두 갈래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포트 1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절대 강호를 만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포트 3에서는 엘링 홀란과 웨데고르가 이끄는 노르웨이가 대기하고 있으며, 포트 4에서는 이탈리아라는 전통 강호까지 합류할 수 있다.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대표팀은 이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했다. 이 발표는 더 이상 평온한 준비 과정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 대표팀 내부에는 조용한 동요가 퍼졌다. 아무리 포트사가 강팀들로 재편된다 해도 한국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이탈리아와 동시에 묶일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안도 심리가 자리했다. 몇몇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이런 극단적 조합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팬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에서 설마 저렇게 되겠나라며 불안을 감추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혹시? 라는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다. 대표팀은 일단 기존의 훈련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무언가 예기치 못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불안과 현실 부정 사이에서 팀은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조용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오히려 침착한 시각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번 포트 변동을 위기이자 기회로 해석하며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팀은 각 포트별 모든 가능성 조합을 정리하고 상대 팀들의 전력, 최근 경기력, 스타일, 약점을 세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도부 역시 조추첨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선수단에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했다. 멘토 역할을 맡은 코칭 스태프는 포트 2에 진입했다면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한다. 조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팀이 강팀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동반한 전략적 선언이었다. 한국은 이제 두려움 대신 분석과 대비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대표팀은 기존의 목표를 재조정했다. 단순히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 1위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포트 1이 강력하다는 고정관념도 버렸다.
캐나다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팀을 만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선수단은 모든 조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작했고, 지도부는 상대별 맞춤 전술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이를 통해 대표팀은 심리적으로도 추첨을 기다리는 팀이 아니라 준비된 팀으로 재정이 되었다. 첫 관문은 단순한 조추첨 대비가 아니라 운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비전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상대와 마주하더라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는 팀 내부의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팀은 더 큰 목표를 향한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포트 구성 변화는 한국 앞에 새로운 시험을 던졌다. 포트2 내부에서 경쟁해야 할 팀들도 모두 강했고, 포트 3과 포트 4에는 기존 예측을 벗어난 강팀들이 대거 자리했다. 노르웨이의 공격력, 파라과이의 역습, 코트디부아르의 피지컬 등 다양한 유형의 위협이 공존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경쟁팀들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각자 강점을 가진 팀들이 포트별로 흩어지며 전체의 구도가 복잡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동맹, 경계해야 할 적, 주의해야 할 변수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전체 지형을 파악했다. 각국의 전력 흐름, 부상 소식, 전술 변화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초반의 시험이자 팀워크 강화를 위한 기회였다. 대표팀은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다가올 조추첨이라는 핵심 시험을 감당할 준비를 차근히 갖춰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팀 안에는 더 깊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정말 포트2에 걸맞은 축구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순위가 아닌 경기력과 정체성 측면에서 진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이 질문은 대표팀을 심리적 심연으로 이끌었다. 강팀들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흔들림, 특정 전술의 취약한 구조,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문제 등이 다시 검토되었다. 지도부는 전술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일을 재점검했고, 세대 교체와 경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깊게 논의되었다. 이 과정은 위기처럼 보였지만 한국 축구가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월드컵은 단순히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팀의 철학을 시험하는 곳이며, 그 철학이 흔들릴 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흔들림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대표팀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대표팀이 맞닥뜨린 가장 깊은 시련은 단 하나였다. 최악의 조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이탈리아라는 극단적 조합은 단순한 가상의 악몽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능한 조합이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32강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벼랑 끝의 압박은 선수단과 지도부 모두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시련의 순간은 동시에 재탄생의 기점이기도 했다. 대표팀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구체적 플랜을 마련했다. 어떤 상대든 잡을 수 있는 전술적 변형, 체력 배분 전략, 세트피스 강화 등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팀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죽음의 조 가능성은 공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강팀으로 거듭날 촉매가 되었다. 극단적 상황을 직면하며 분석을 거듭하던 대표팀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동일한 규정 때문에 최악의 조가 가능해진 만큼 반대로 최상의 조도 충분히 가능했다. 포트 1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부담이 적은 상대였고, 포트 3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팀으로 평가되었다. 포트 4에서는 뉴질랜드가 최약체에 속했다. 캐나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라는 조합은 한국이 조 1위를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였다. 대표팀은 이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조 1위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분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그 보상을 얻었다.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본 것이다. 이 발견은 대표팀의 자신감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추첨일이 다가오면서 대표팀의 준비는 정밀해졌다. 두 가지 전략 체계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다. 죽음의 조에 대비한 생존 전략과 꿀조에 대비한 주도권 전략이었다. 전자는 압박을 견디는 경기 운영과 수비적 조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후자는 주도적 플레이와 공격력 극대화에 집중했다.
지도부는 조추첨까지의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선수단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다. 팀 결속력을 강화하는 심리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별 전략 브리핑도 함께 이루어졌다. 귀로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최종 대결을 향한 결속과 조직화의 과정이었다. 한국은 조추첨이라는 장벽을 앞두고 단순한 관망자가 아닌 능동적 준비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조추첨식 당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중앙에서 각 포트의 공이 열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이름이 포트 2에서 불리고 이어서 포트 1, 포트 3, 포트 4의 팀들이 하나씩 호명된다. 운명의 순간은 한 줄기 긴장감으로 조여온다. 어떤 조가 나오든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끝냈다. 죽음에 조든 꿀조든 자신들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대표팀은 그동안의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압박을 기회로 바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조추첨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모든 시선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 무대에서 한국은 마침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조추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은 더 이상 운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었다. 데이터와 전략, 준비와 결속을 통해 운을 넘어서는 팀으로 진화했다. 대표팀은 조추첨 이후에도 상대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이어가며 32강을 넘어 16강과 8강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조별리그 준비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팬들은 새로운 기대를 품기 시작했고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세대적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변화는 조추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성장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는 더 깊은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조편성별 32강 진출 확률과 실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이다.